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은 키웨스트에서의 마지막 날이고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나왔어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들이온 덕분에 아쉽게도 해는 보지 못했지만 상쾌한 아침 공기 쐬면서 산책했어요.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나왔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은 키웨스트를 출발해서 플로리다 서쪽 해변 도시 템파까지 가서 하루를 머물고 내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까지 가려고요. 키웨스트를 들어오는 길에 건넜던 세븐마일 브릿지를 다시 건너서 플로리다 반도로 돌아갑니다. 부지런히 달려야 늦기 전에 템파에 도착할 수 있으니 부지런히 달리려고요. 플로리다 반도로 완전히 돌아와서 첫 번째 슈퍼차저에 왔는데요. 오늘도 평일이기 때문에 슈퍼차저에 들릴 때마다 노트북을 꺼내서 중간중간 업무를 봐야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플로리다 하늘은 구름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구경할 맛이 나더라고요. 구름 사이사이로 힐끗힐끗 보이는 파란 하늘이 인상적이죠?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일정을 올랜도와 템파 중에 어느 도시를 들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디즈니월드를 구경하기엔 마음이 불편해서 해변이 아름답다는 템파로 마음을 결정했어요. 벌써 그 다음 슈퍼차저인데요. 충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먹구름이 한번 스쳐가면 신나게 비가 쏟아졌다가 금세 또 그쳐요. 충전을 마치고 고속도로 위로 올라오니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손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템파를 향해 달립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클리어워터 해변에서 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의 슈퍼차저를 거쳐서 드디어 템파와 가까워지는데요. 템파로 들어가기 전에 클리어워터를 들르기 위해 선샤인 스카이웨이 브릿지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는 느낌이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느낌이 날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다행히도 해가 지기 전에 클리어워터 비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클리어워터 비치와 마이애미 비치를 비교하면 마이애미는 세련되고 번화하고 들썩이는 분위기라면 이곳은 조금 더 차분하고 낭만적이고 습하지 않은 새하얀 백사장의 느낌이 이국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사장의 느낌은 모래가 아니라 마치 베이비 파우더 같은 느낌이랄까요? 산뜻하고 부드러운 백사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행히도 오전과는 다르게 날씨가 좋아져서 노을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어요. 오늘의 숙소는 하얏트 플레이스 템파인데요.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어서 이곳을 선택했어요. 룸 컨디션은 다른 하얏트 플레이스와 비슷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저녁 식사 선택지가 얼마 없어서 피자 먹으려고요. 오늘은 미대륙의 최남단 키웨스트를 출발해서 클리어워터 비치를 거쳐 템파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5번에 걸쳐서 손을 바꿔가며 운전을 했는데요. 플로리다 시티, 오키초피, 포트 마이어스 이렇게 3곳에서 슈퍼차징을 했습니다. 오늘의 총 주행거리는 481.1마일, 약 774km였고 총 주행시간은 8시간 15분, 총 배터리 사용량은 133.2kWh였어요. 오늘 충전비는 23.14불을 사용해서 숙소비와 식비를 더해 약 142불을 사용했습니다. 밤새 데스티네이션 차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빵빵하게 충전해 두었는데요. 어제도 정말 많은 거리를 달려왔는데 오늘은 더 먼 길을 달려야 해요. 플로리다 템파를 출발해서 알라바마, 미시시피주를 거쳐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중간 슈퍼차저를 들르며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먼 길을 가는 날인데 날씨가 도와줘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2번째 슈퍼차저에서는 충전을 하는 동안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뉴올리언스는 루이지애나주의 최대 도시입니다. 원래 프랑스 땅이었기에 지명은 프랑스 파리 남쪽에 위치한 오를레앙이라는 도시를 기원으로 새로운 오를레앙이란 뜻이라고 해요. 뉴올리언스를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 누벨 오를레앙입니다. 주민의 3분의 2가 스페인계와 프랑스계 미국인이고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며 미국의 몇 안 되는 프랑스어 사용 지역입니다.
독특한 문화의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초기에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이들의 문화가 시내 곳곳에 남아있다고 해요. 오늘의 숙소는 힐튼 가든인입니다.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저녁을 아직 못 먹었으니 얼른 프렌치 쿼터로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치안이 좋은 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경찰들을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말을 탄 경찰 정말 멋있죠? 뉴 올리언스에 오시면 무조건 여행 기간 내내 굴을 먹어야 합니다. 유명한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요. 오늘은 펠릭시스에서 생굴과 수채 구운 굴, 그리고 에투페를 주문했어요. 오늘은 플로리다 템파를 출발해서 알라바마, 미시시피주를 거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놀라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끊어서 손을 바꿔가며 운전했어요. 게인스빌, 라이브 오크, 탈라하시, 데퓨닉 스프링스, 모빌, 슬리델 총 6곳의 슈퍼차저를 들렀습니다. 오늘 달린 거리는 약 670마일, 약 1077km였고 주행시간은 9시간 16분, 배터리는 212.9kWh를 사용했어요. 오늘 슈퍼차저 비용은 47.32불이었고 식비와 숙소비를 더해 약 340불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뉴올리언스에서의 둘째 날이에요. 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정말 차분한 느낌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길거리를 물 청소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온 이유는 바로 카페 듀몽에서 비니를 먹기 위함입니다. 영화 아메리칸 셰프에도 소개되었던 이곳은 아주 유명한 도넛 가게죠. 명성답게 가게 앞은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요. 가게 앞쪽에는 즉흥으로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줄이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줄이 금방금방 줄어드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3피스짜리 비니에 2개와 따뜻한 카페오레 그리고 프로즌 카페오레를 주문했어요. 영화에서 얘기했듯이 천천히 먹으려 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손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튀긴 도넛 위에 슈가 파우더가 듬뿍 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슈가 파우더를 흘리면서 먹는 걸 보고 깔끔하게 먹고 싶었는데 그게 제 능력 밖의 일이더라고요. 따뜻한 카페오레에 찍어서 먹으니 촉촉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하지만 예쁘고 우아하게 먹는 건 포기해야 하고 혹시라도 차 안에서 가면서 먹겠다는 생각으로 포장하신다면 후회하실 거예요. 프로즌 카페오레는 더위 사냥 아이스크림을 녹인 맛이었어요. 조심조심 깔끔하게 먹으려 노력해도 질질 흘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미시시피 강변 리버워크를 가볍게 걸으면서 산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뉴올리언스 프렌치 쿼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는데요. 핫소스 타바스코의 고장이 바로 이곳 루이지애나예요. 이렇게 다양한 핫소스를 파는 매장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 옆으로 프렌치 마켓이 있어서 둘러보고 프렌치 쿼터 곳곳의 작은 가게들도 구경했습니다. 이곳은 세인트루이스 대성당이고 이 맞은편으로 잭슨 스퀘어가 있는데요. 잭슨 스퀘어는 예술가들이 그림을 전시하고 파는 공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폐쇄되어 있었어요.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주변은 주차하기 정말 불편하고 대부분의 관광지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니 이곳으로 여행을 오시면 렌트는 피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희가 뉴올리언스에 오면서 가장 기대했던 것이 바로 오이스터인데요. 이곳은 정말 신선하고 오이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오이스터로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인 루크의 해피아워를 즐기려고요. 여기는 굴튀김이 유명하다고 해서 주문했고 저희가 좋아하는 석화도 같이 주문했어요. 석화 크기 좀 보세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통통합니다. 굴의 크기와 상태는 나날이 달라지니 낱개로 주문해서 드셔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많은 양을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굴이 모자랄 줄 알고 시켰던 방울 양배추 요리인데 맛있지만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내일도 또 방문하리라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이곳은 예약이 가능하니 해피아워 시간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늦은 점심을 먹고 나오니 해가 지고 어두워졌더라고요. 재즈의 고장인 이곳에서 재즈를 안 들어보고 갈 순 없으니 재즈바에 가볼 생각으로 프렌치맨 스트리트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프렌치 쿼터 내의 재즈바들은 클럽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 다들 마스크를 안 쓰는 느낌이라 조금 차분하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멀리 나왔어요. 안타깝게도 프렌치맨 스트리트의 재즈바들은 코로나로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가벼운 재즈 연주만 짧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프렌치 쿼터와 그 주변을 열심히 걸었더니 소화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건보샵에 들렀는데요.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휴업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패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유명하진 않지만 깔끔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서 엘리게이터 소세지 에투페와 캣피쉬 프라이즈를 주문하고 맛보았어요. 엘리게이터 소세지는 그냥 경험한 걸로 만족하는 맛. 캣피쉬 프라이즈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고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프렌치 쿼터를 벗어나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다녀오려고요.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가 프랑스인들의 거리라면 가든 디스트릭트는 미국인들이 만든 거주 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남부 특유의 플랜테이션 양식으로 지은 저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라파에트 묘지를 찾아갔는데요. 이 묘지는 특이하게 작은 방 크기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는 뉴올리언스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을 땅 아래에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건물을 만들어 비스듬하게 넣는다고 해요. 가든 디스트릭트에는 엄청나게 큰 맨션, 대저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고 엄청 고급스러운 저택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집 구경을 했습니다. 가든 디스트릭트의 멋진 집들을 구경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하기 위해 뉴올리언스의 힙한 커피집 프렌치 트럭 커피로 향했는데요. 더운 날씨를 달래줄 뉴올리언스 아이스 커피를 한 잔 주문했어요. 이곳에 잠시 앉아서 커피를 조금 즐기고 쉬었다 가려고요. 아침부터 걸어다니면서 저택 구경도 하고 상점 구경도 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뉴올리언스에서 먹어봐야 할 필수 메뉴 포보이입니다. 저희가 찾아간 식당은 마호니스 포보이라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포보이 축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요. 포보이는 프랑스식 바게트 빵에 고기나 해산물을 넣은 샌드위치예요. 포보이는 푸얼보이의 줄임말인데요. 예전에 전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샌드위치를 나눠줬는데 이때 식당 종업원들이 불쌍하다고 푸어보이라고 부른 게 루이지애나 스타일로 줄여 부르면서 포보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프 포보이와 프라이드 캣피쉬 포보이를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어때? 훨씬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사실 특별할 만한 재료가 들어가는 샌드위치는 아니라서 많은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포보이에 든 고기와 생선튀김이 엄청 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캣피쉬 포보이가 엄청 맛있었습니다. 포보이를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킬 겸 숙소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가든 디스트릭트에서 숙소로 오는 길에 많은 집들이 할로윈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엄청난 규모의 장식에 감탄하면서 구경했어요. 숙소로 오는 길에 지난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2000년도에 개장한 박물관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무기, 비행기, 전차 등을 다양하게 전시해 두었다고 해요. 쉬엄쉬엄 숙소 근처까지 걸어오니 이제 오늘 식도락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오늘 오후의 첫 식당은 어제도 방문했던 루크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루크에서 치킨 앤 와플 메뉴를 주문해봤어요. 짭짤한 프라이드 치킨에 달콤한 시럽을 찍은 와플을 같이 먹으면 이상할 것 같지만 단짠단짠의 맛의 조화를 느껴보실 수 있어요. 치킨 앤 와플에 굴도 시켜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바탕 식사를 마치고서 그 다음 집으로 바로 이동했는데요. 다음 식당은 에크미예요. 이곳도 뉴올리언스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유명한 오이스터 가게입니다.
숯불에 구운 오이스터가 유명해서 석화와 함께 주문해서 맛보았어요. 뉴올리언스의 오이스터 가게들은 모두 비슷하지만 다른 소스가 매력인데요. 기본적으로 케찹, 타바스코, 홀스레디쉬, 레몬즙을 고유의 레시피 비율대로 섞는다고 해요. 저희는 뉴올리언스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오이스터 바들인 펠릭시스, 에크미, 루크를 모두 가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루크가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만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에 굴 신선도도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차그릴 오이스터는 펠릭시스가 가장 맛있었어요. 에크미의 차그릴 오이스터에는 이렇게 크랩밋을 얹어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루크를 제외한 모든 식당은 예약이 불가능하니 식사 시간 피크타임을 피해서 가셔야 긴 대기를 피하실 수 있어요. 루이지애나의 음식으로 많이 들어본 게 크레올과 케이준일 텐데요. 크레올은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 유럽 귀족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재료로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음식을 의미해요. 케이준은 캐나다의 프랑스인들이 영국인으로부터 쫓겨오면서 루이지애나 주 남단으로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제 이주를 한 사람들이니 크레올풍의 요리를 구하기 어려운 버터 대신에 돼지 기름을 사용하고 저급 재료를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기 위해 향신료를 다량 사용해서 강한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면서 생긴 음식이에요. 그래서 케이준 요리를 Food for Survival이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잠발라야나 건보 등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파파이스나 맥도날드에 가면 케이준이란 이름이 붙은 메뉴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지만 이곳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인 잠발라야, 에투페 등을 마지막으로 먹어보려고요. 오세아나라는 식당에서 케이준 요리를 다양하게 조금씩 맛볼 수 있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Red bean, jambalaya, etoupe. 각각의 맛은 이곳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맛이었어요. 이곳의 마지막 밤을 느끼며 숙소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뉴올리언스에서 다녀온 곳은 프렌치 쿼터와 가든 디스트릭트예요. 이곳에 머무는 동안 차는 운행하지 않았고 숙소비와 식비 등을 더해서 이틀간 약 720불을 사용했어요. 이번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